이재명 대표가 아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한 짓이 있는데 무슨 남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또 멋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좀 깜짝 놀랐어요.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썼다. 누굴 것 같아요? 이 얘기만 듣더니 이재명 아닙니까? 자서전이죠, 지금. 자서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요, 지금 문다혜가 지금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네. 된다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랑 똑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죄 지은 사람들이 그 죄를 힐난하는 거랑 똑같아요. 마치 자기는 안 지은 것처럼. 이재명 대표만큼 이 말에 딱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디스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뭐 하다못해 뭐 주가 조작이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미 씌워놓은 프레임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개인적으로 배를 채워. 아니 뭐 누가 배를 채워? 6천만 원짜리 기내식 먹은 애가 배를 채웠겠지.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게 민주당도 좀 이게 근거를 대고 이야기해라.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명을 얘기하지 네. 않고 의물쩍 넘어간 것은 그러네요. 이게 진짜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죄가 될 수 있고 이걸로 시비 걸릴까봐 네. 왜 근거 없는 말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임명되고 나서 네. 개인적인 배를 채웠습니까? 개인적인 배를 채웠다라고 하는 건요. 성남시장 당시에 경기도지사 그렇죠. 당시에 맞습니다. 지금 여기 백현동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네. 그리고 H호텔 사건, 성남FC 사건 네. 등등등등 정말 많은 사건들 아직 재판의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로 지금 온갖 혐의들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네. 이게 내 권력을 이용해서 내 개인의 배를 채운 것이지. 그쵸. 네, 그럼 본인이 가장 잘하는 행동 맞습니다. 아닙니까 이거? 이걸 덮어씌울 사람들한테 좀 덮어씌우고 이게 아무리 정치가 이렇게 갈등의 국면으로 간다 그래도요. 정말 내 지지자만 보고 외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본인들의 지지자가 또 바보로 알기 때문에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알고 맞아요.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는 바보구나. 바보구나. 내가 말하는 대로 믿는구나. 외치는 대로 믿는구나. 맞습니다. 신문 한 쪼가리 찾아보지 않는구나. 근거 없는 말을 내가 100번 떠들면 네. 100번 다 믿어주는구나. 나는 100번 거짓말해도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는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예, 이래야지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렇죠. 사람.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5일날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선고를 심판하고 선고를 못 기다리겠으면 끌어내려야 된다. 자, 그런 분들이요. 그 좀 마음이 같아 보세요. 여기에 회사에서는 일 못해도 부당해고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네요. 그 민주당에서 맨날 하는 말 맞네.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 잣대가 이중적이야? 맞아. 자, 정치인이 일을 잘했다 못했다는요.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근데 최소한 일을 안 했다 했다면 판단할 네. 수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 일을 했습니까? 21대 국회 한번 돌아보세요. 본인 그러네요. 단식한다고 일 안 했죠. 쓸데없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 걸면서 지금 네. 저 처리수 오염수라고 박박 우기면서 밖에 나가 있으면서 일 안 했죠. 그쵸. 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병원에 누워 있는다고 일 안 했죠. 안 했죠. 본인이 지금 국회 출석 일수 한번 보세요. 그러네. 본인 민주당 기준에서 지금 하위권 아닙니까? 밑에서 두 번째인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본인들 당 기준으로 하면 원래 공천도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일을 못했다 잘했다의 평가도 불가능한 네. 일을 안 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이거 회사로 치면요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옛날에 무단 결근한 거예요. 또 계속. 김남국 의원은 예. 상임 시간에 코인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신들이 했던 행동들은 일을 못했다 잘했다 평가조차도 네. 받을 수 없는 그냥 일을 안 네. 했다. 자,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 당신들처럼 내일, 오늘만 산다 식으로 지금 일을 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5년 후에 대한민국도 보고, 3년 후에 대한민국도 보고, 10년 후에 대한민국도 보고 정책을 짜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 그쵸. 평가를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당신들 네. 입맛대로 해석을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럼 한 380번은 그만뒀어야 됐겠네. 그러네요. 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그런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여기 민주당의 당대표가 돼 있습니까? 공당에. 어떻게 배지를 지금 두 번째나 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맞습니다. 아예. 그리고 네. 뭐 유세할 때도 원희룡 그 후보랑 그 할 때 보면 원희룡 후보는 실제로 그 계양구에 문제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궁금하지 않으니까요. 예. 왜?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도 선거 지원 유세 가서 하는 네. 이야기들 보세요. 윤석열 정권의 제2의 심판입니다. 네. 아니 거기 국민들하고 정권 심판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좀 그렇죠. 해결하세요.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지지자들은 네. 먹고 사는 거 관심 없어. 네. 우리가 이렇게 선동하면 우리한테 표 맞아요. 찍어줘. 맞아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깨어나셔야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민주당만 대기만 하면은 그냥 배 부르고 등 따시세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나셔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고 정치인들도 경쟁이라는 걸 합니다. 어떤 경쟁하냐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여러 군민들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할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말이면 이재명 대표 말이면 다 믿어주고 그러니까요. 표 찍어주니까 맞습니다. 경쟁이라는 거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선동을 해서 이 사람들의 그렇죠, 표를 그렇죠. 또 한번 받아낼까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 진짜로 반성하세요. 근데 너무나 또 아이러니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만 먹고 사시잖아요, 이분들은. 근데 그 직권 플랜 본부를 또 만드셨어요, 꼴에. 근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을 구현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막사니즘이 맞다 이 정도 되면 문다혜 보세요. 이게 막사니즘의 전형은 문다혜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자기 형수한테 쌍욕을 짓거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막 사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내 아버지의 직업을 8번이나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내 친형을 강제 정신병원 맞아요. 입원시키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검사 사칭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게 정상인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외눈박이 나라에 가면 네. 양눈박이가 비정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맞습니다. 본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여기에 바르게 살아가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숱한 사람들이 비정상인 것이고 맞죠. 내가 쟤네들은 지금 왜 정상인 미련하게 거예요. 일을 해서 먹고 살지? 그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 치고 이렇게 사기 쳐도 이렇게 표 주는데 나 대통령도 될 뻔했는데 아 아깝다. 그렇죠. 네. 좀 더 거짓말을 쟤네들은 했어야 되는데. 왜 돈을 주고 대리를 부르지? 뭐 이런 거죠. 대리 왜 부르지? 안 걸리면 되는데?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 마약 얘기도 아까 잠깐 나와서 말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여기 검수완박하면서 마약에 대한 수사건들 경찰에게 맞습니다. 넘기고, 마약 사건이 이렇게 퍼지는데도 민주당의 그 누구예요? 고작해야 5배뿐이 마약률이 안 늘었다라고 네. 했어요. 이런 발언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거 국민의힘에 정말 힘 있는 사람이면요. 이 순간부터요. 마약과 마약 유통과 민주당이 관계가 없는지 이거부터 수사 들어갈 것 같아요. 해볼 필요가 있죠. 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예. 북한인데 북한이 세계 최고의 또 마약 수출국이죠. 그럼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왜 대한민국에 네. 이렇게 마약을 지금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옹호하는지 네. 이런 거 한 번 정도 국회의원이잖아요. 생각해봐야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그쵸. 얘네 왜 이러지? 이거 단지 그쵸. 검수완박 때문에 그러나? 생각해봐야죠. 태양광도 그렇게 밀어붙이면 그럼요. 왜 그러지? 생각해봤어야죠. 예. 맞습니다. 아직요 문재인 정권에서요 파헤치지 않은 거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문재인 정권 계속 이거 다 나오고 뒤지면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것만 해도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만큼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네, 네. 5,000년 역사가 네. 필요할지도 몰라요. 이거 다 파헤치려면. 맞아요. 왜 지금부터라도. 최근에 예. 또 중국에 문재인 때 중수 원자력 중수로 할 때 그 중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되잖아요. 근데 그 중수를 수출하면서 가격을 8분의 1로 덤핑해서 수출을 했더라고요. 문재인 때. 그래서 이쯤 되면은 나머지는 마약으로 받았나 싶기도 하고.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평상시에 대통령으로 할 소리를 하면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작은 산봉우리입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뭐라 그렇죠. 그랬어요? 그렇죠. 다케시마라고 했어요, 독도를. 그렇죠. 맞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의식 있는 척하면서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렇게 지금 네. 하류인 겁니다. 하류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는 저희 나라라고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라고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걸 낮추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낮춥니까? 산봉우리라고 하고 맞아요. 우리나라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고 그렇죠. 이거에 박수 쳐주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 동생이 홍콩에 너무 흥분했죠. 아니요. 지금 흥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흥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 요즘은 하다 저는 그 집권 플랜 보면 만들어서 그 위원장이 김민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쳤구나 그랬어요. 아니, 얘네는 대통령 임기가 반도 넘게 남았는데 집권 플랜 보고 뭐. 집권 플랜을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 어. 얘네들은 계획할수록 실수해요. 제가 볼 때는. 얘는 즉흥적으로 어차피 선전선동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뭔가를 계획하고 맞네. 들어갈수록 실수가 많은 애들이에요. 거짓말을 많이 그럼요. 못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 얼마나 준비하고 기획했겠습니까? 그러네.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데리고 꼬이는 거예요. 네. 문재인 지금 문다혜 사건 얼마나 계획했겠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뭔가 얽매이는 거 싫어해요. 음. 계획이라는 걸로 얽매이기 시작하면 어. 여기서 이탈자가 발생해요. 어, 돌발 행동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집권 플랜을 짜게 되면은 아마도 27년도에 네. 민주당이 네. 다시 정권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네. 재집권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네요. 많이 계획하십시오. 아, 네. 좋네요. 네, 많이 좋네요. 계획하세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계획을 하면 이상한 짓을 해요. 이 사람들이 계획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여사 털고,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 외치고, 맞아요. 그거예요. 판사 검사들 여기에 특검하자 그러고, 그 직권 탄핵 플랜 외치고. 본부 1차 사업이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요. 특검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기획하는 게 잘 됐다라고 하는 게, 네. 얘네가 기획해봐야 이딴 짓을 할 건데, 민주당이 진짜 정권을 갖고 네. 갖고 가고 싶잖아요. 음. 그럼 얘네들이 저 180석으로 민생을 다루고 경제를 다루는 순간 우리가 정권 재창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쟤네들은 나쁜 머리는 돌아가는데 좋은 머리가 돌아가는 안 애들이 되죠. 아니에요. 내용이 예. 없어. 예, 좋은 머리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쵸. 이게 써본 쪽으로 내가 발전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좋은 머리는 다 태야됐어. 맞아요. 내 요만해요. 공룡애네요. 대학교 때부터 네. 공부를 또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지금 분들은. 나쁜 머리는 이게 박사급이야. 대학원생, 그치, 졸업생.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 얘네가 써봐야 나쁜 머리니까 쟤네들 마음껏 네. 연구하라 그래라. 그럼 네. 국민들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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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또 너무 웃긴 게 대통령이 일을 못하면은 국민이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의 정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 공부해야 된다. 무식해요. 네. 네. 대통령이 일을 못한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못하게 그런 것 따위로 중대한 헌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일을 못한다,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못하게 하는 게 법치예요.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본인들 주장대로라고 한다 그러면 전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380번은 끌어내려졌어야 맞아요, 된다니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 밖에서요, 강화문 광장에서요, 그쵸.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밤낮 없이 시위를 해도 한 번 나와본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께 사과를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집값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죠. 영끌하게끔 만들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년들이 그렇죠. 영끌해서 집을 그렇죠. 사서 지금도 은행 이자를 못 갚아서 허우적 되게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청년 일자리 맨날 전간팡 보면서 매일매일 연구하겠다고 하다가 몇 달 가지도 않아서 전간팡 치워버리고 청년들 이렇게 구렁텅이로 그쵸. 몰아놓았던 그쵸.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서 태양광 하겠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주요 전력 자산이고 그 대한민국의 정말로 핵심 경쟁력인 네. 원전 폐기시켜버린 문재인 정권이 정권이. 그리고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네. 경제 논리 갖다 붙여가지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내려 꽂았던 지금 문재인 정권, 이 민주당에서 무슨 양심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을 욕합니까? 이렇게 똥판 쳤고 개판 쳐놓은 것들 정상화 시키는데 2년 반이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망쳐놓은 거 정상화 네. 시키는데 2년 반이면 훌륭한 거예요. 네. 그 와중에 지금 원전 다시 수출하죠. 그리고 국제관계들 다시 원망하게 그러니까요. 만들죠. 미국, 일본, 우호 국가들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 이 사이에서 지금 경제적인 성과들 끌어오고 있죠.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 돼도요, 100년, 향후 맞습니다. 100년 동안 이런 대통령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있는 어떤 누가 대통령 돼도 못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건희 여사 문자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이 문다희 같은 딸을 얘는 혈육이잖아요. 사실 부인은 혈육도 아니야. 이게요. 벌써 탄핵을 58,000만 당했어야지. 그럼요. 이런 딸이면. 문다의 사건뿐만입니까? 이재명 네. 당대표는요, 지금 이게 법인카드로 본인 맞아요. 일본 샴푸 쓴 것만 맞습니다. 가지고도 지금 당직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럼요, 본인들 그럼요. 주장대로라고 그럼요. 한다 그러면.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본인들을 먼저 좀 돌아보시는 마음이 필요해요. 돌아보세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네. 했는지 좀 돌아보세요. 네, 네. 자,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이거예요. 참, 뭐랄까, 비열해. 그러니까 정치는 말이에요. 말을 하면 그냥 이게 내 말이야 하고 당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론가님, 끌어내린다라는 건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어. 임기 5년째야.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징치해서 그러니까 벌을 줬는데도 징치해도 안 되면 안 되면 끌어내린다. 예. 끌어내린다. 그러면 탄핵이 아니고 끌어내린다는 건 뭐가 있나요?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죠. 탄핵 위에 하나 있죠.
쿠데타. 쿠데타 그렇죠. 예. 총칼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끌어내린 게 있죠. 그러면 이재명이 한 말이 지금 이거예요. 난 탄핵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 쿠데타? 총칼 들고 들어가서 끌어내리겠다 이 뜻을 얘기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과거에도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네. 저 검사 사칭, 네, 예. 검사 사칭도 그렇고 그때 무고도 있었죠. 네네, 무고도 있었고 또 지금 선거법이나 위정교사 네. 전부 다 거짓말 범죄입니다. 모든 이재명에게 있는 거의 모든 범죄들이 거짓말로 인해서 네네. 범죄들이 거짓말로 인해서. 그러니까 거짓말 이런 부분 하는 데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네네. 아무 거리낌이 없고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도 그랬죠. 뭐 유명한 말 있죠. 박근혜 존경한다니까 정말 존경.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말에 대해서 너무 이거 자기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말을 장난처럼 많이 바꾸죠. 그런데 그렇죠. 저런 사람들이 과연 저런 사람이 과연 국가 지도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특히 젊은 애들이 어린이들이 뭘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뭐랄까요 글레이드, 그러니까 기준점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 난 탄핵이라고는 안 그랬어. 끌어내린다고 하는 게 왜 탄핵이야 하면서 돼지 눈엔 돼지만 보여. 이건 사실 저작거리에서 하는 논리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이 대표가 사실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단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한참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보니까.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보니까 지난번에 2021년 10월 달에 예. 김만배가 바로 권순일과 함께 권순일을 만나서 재판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렇게 얘기해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 계속 사실은 논리를 안 되는 자기가 말이 막히면. 했는 말을 뒤집으려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니까 2021년 1월 달에도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러다가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들어가서 그 감방에서 단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 조영 원내대표가 해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말하는 말 논리 구조를 보면요. 네네. 방금 돼지 눈에는 돼지도 보인다 이거 마찬가지지만 네. 또 도둑이 왜 도둑을 제대로 못 막았다고 못 막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하거든요. 예예. 근데 보면 사실은 앞에 이제 전제가 예. 돼지라든가 도둑이라든가 예. 이런 전제를 가짜 전제로 갖다 세워놓고 이제 논리를 전개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군요. 자기 편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굉장히 쉽게 먹혀 들어갈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백스크린이 바뀌었나요? 아까 한글날로 계속 이 화면에서 보이고 있어서 혹시나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진짜 돼지 눈에 돼지가 보여라는 거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평론가님. 예. 뭐냐면 지난번에 왜 총선 때 말이죠. 예. 2024년 총선 때 예. 이원정이라는 배우 있잖아요. 예. 이원정이라는 배우와 저쪽 그러니까 계양에서 이원정이 도와주러 와갖고 서로 고기를 먹는단 말이죠. 고기를 먹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X에 이렇게 써요. 계양 밥 마실 후. 마실이라는 게 왜 나들이잖아요. 이렇게 밥 마실 후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 이원정 배우님과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네티즌 수사대 정말 눈이 날카로워요. 이 장면을 딱 봤는데 보니까 돼지가 아니라 소였어. 소고기를 넣고 이거 지금 또 욕 먹을까봐 삼겹살 눈이 사르르 그런 거야. 그때 글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요.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자기가 알죠. 네네. 이원정 알죠. 네네. 그리고 고깃집 고깃집 식당 주인 종업원. 예. 그리고 같이 따라 옆 테이블에 기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기자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소고기 먹었다는 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아서서 바로 돼지 삼겹살이 입에 사르르 녹는다. 그런 글을 사실 우리 일반인 같으면 상상도 못합니다.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래요? 그러게요. 실수로 한다면 몰라도. 그러게요. 그래서 아까 미정유 미승유가 또 지금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소고기를 먹어도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는 거야.
그렇네. 돼지 껍데기를 먹든, 그러니까 소고기가 뭐 한우 2 플러스를 앞에 두고도 돼지로 돼지 보이네. 눈에는 돼지가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 돼지라고 하지 않았을까? 예리하게 찝었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내가. 응?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딴 게 아니라, 정성호. 친명 좌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정성호가 또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이재명 엄호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보니까 정성호가 9일 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1월 위기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BC 자기네 진영에 갔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인터뷰를 통해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재명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 부분이요. 네. 그래도 이제 정성호 지금 5선이죠. 오선이죠? 5선 의원 정도 되니까 관록이 느껴집니다. 관록이 느껴지는 게 며칠 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그 내용은 거의 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전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그런 일이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뒤에 사족을 붙였던 게 네. 플랜 B를 붙였거든요. 전현희 플랜 B. 플랜 맞아요. B를 준비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사실 정성호 의원도 뭐 오선 관록의 또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율사 출신인데 모르겠습니까? 네. 당연히 알죠. 네네. 그렇지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전현희는 보면 이제 아마도 그만큼 이제 판단력이 좀 떨어진다. 아마 이재명 대표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저 국회 플랜 B 얘기할 때. 오랫동안 국회에서 좀 멀었었잖아요. 뭐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호가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당내에서 11월 위기설이 또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지금 15일이 선거법이죠. 네네. 15일이 선거법이고 15일. 25일이 위정교사죠. 네네. 두 개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네. 어제 뭐 챗GPT도 그런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네, GPT한테 물어봤죠. 네, 그런 전망을 했더라고요. 예. 1, 2년, 2, 3년 이런 식으로 했던데 예. 지금 법조계에서도 거의가 뭐 선거법 같은 경우는 네. 100만 원 밑으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나오기 불가능한 얘기고 네네. 그렇다 보면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재판을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는 걸 대선 때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네. 왜냐하면 2심에서 1심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 뭐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벌금 700만 원이라든지 1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고됐을 때 2심에서 그게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못 내려가거든요. 네. 못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재판을 끄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이제 633을 가급적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네네.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고 파악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심에서 심각한 형이 11월 15일, 25일 구형이 됐다, 선고가 됐다 치자. 네네. 그러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요? 정성호 의원은, 생각과? 의원은 지금 저렇게 얘기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안 흔들리겠습니까? 네. 자칫하면 몇 달 후가 되면 시없는 수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군요. 시없는 수박을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안고 갈 것이냐. 네네. 그런 부분 분명히 고민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봤더니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11월 달에 위기가. 아, 그렇죠. 뭐냐면 저거예요. 이화영. 이화영의 예. 항소심. 맞습니다. 이화영 항소심이 수원 고법으로 올라갔을 때 변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수원 고법 만만치 않다. 아주 빡세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10월 달 내로 결심 공판을 하겠다. 이건 무슨 뜻? 11월 달에는 선고한다. 선고 공판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의 선고 공판이 만약에 대북 선거와 관련해서 이루어진다면 이재명에게는 대북 선거와 관련해서 아무리 지금 뭐 지연을 시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고법까지 2심까지 유죄.
확정이 돼서 자신한테 영향을 받아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네.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는 얘기를 보니까 네. 1심에서 이화영 재판부에서 항소심까지 결정이 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심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중복 심리를 할 그러니까 이유가 중복 없다. 심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보면 또 신진우 판사가 또 원래 또 신속한 재판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걸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고됐는데 예고된 대로 되고 있다. 아, 이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비껴나질 않을까? 우리가 이미 한 2, 3개월 전부터 걱정을 했죠. 10월 달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마비될지도 모른다. 즉 헌법재판관 9명 중에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두 재판관의 임기가 지난 17일에 앞으로 17일에 네. 끝납니다. 그러면 후임을 선출해야 되는데 원래 끝나기 전 한 달 전에 뭐 추천을 하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과정을 거쳐서 청문회 같은 것도 거쳐야 되고 거쳐야 이런저런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기가 단절되지 않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 17일 날 퇴임을 하는 즉시 빈 곳 자리를 메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추천은커녕 언제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영배 헌재 재판관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정식 이 변론을 열겠다라는 그런 지금 그 헌재 판정에서 심판정에서 민주당 측 대리인에다 대고 아니 이거 언제 할 거냐? 좀 야단치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그런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도 이거는 지금 너무 심하다는 거죠. 네네. 너무 심하다는 것이 거고 그리고 뭐 가령대로 국회의원 한두 명, 장관 한두 명 뭐 이런 사람들 공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지금 국가 최고기관이죠. 그렇죠. 국가 최고기관인데 그 헌법재판소라는 국가 최고기관이 단절이 예고된 단절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단절될 수 있다. 이 예상조차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7년에 그 최루탄 맞아가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뛰쳐나가서 호헌 철폐 그다음에 헌법 개정해서 우리가 그렇죠. 직접 투표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져서 직접 투표로서 1988년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 88년 체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달라진 부분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맞습니다. 그때 출범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등식이 가능하죠. 그렇게 투쟁을 하고 그렇게 그 최루탄을 맞아가면서 만들어낸 게 헌법재판소다. 그런데 이 자들은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입으로는 자신들이 아닌 이 시민들이 학생들이 최루탄 맞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헌법재판소를 지금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게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예. 민주당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봐왔죠. 많이 봐왔지만 자기들 당략 앞에 자기들 이익 앞에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 번도 양보 안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안 할 겁니다, 분명히. 네. 이번에도 분명히 안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 여당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될까 싶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안에 기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평론가님 의견을 좀 여쭤보는 예. 건데 이번에 3명이 지금 국회 추천이잖아요. 예. 이 3명 다 국회 추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다 이제 일당이 민주당이었으니까 민주당 우위에 어쨌든 사람들이 추천이 됐는데 민주당이 지금 안 하는 핑계가 뭐냐면 야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둘하고 너네가 하나 해. 안 들어주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차라리 받아들여라 그거를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내년이 되면 국회 추천 케이스가 아니라 대통령 추천 케이스나 대법원장 추천 케이스에 임기가 만료되는 두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2대1로 추천을 하면 4대5로 진보가 한 사람이 더 많게 되긴 하지만 내년 되면 두 사람이
또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으로 민주당 쪽 사람이 아까 진보 쪽이 아닌 숫자가 될 수 있으므로 차라리 지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하염없죠. 하염없이 네. 그냥 돌아갈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방통위를 저들이 생각하는 대로 MBC 사장 못 바꾸고 맞습니다. EBS 사장 못 바꾸고 방통위는 완전 식물 방통위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그리고 제안에 또, 대해서는. 예,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예,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음. 뭐 이거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네네. 민주당은 아까 저 얘기했다시피 미정유니까 네.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예,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1심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예, 예. 1심 선고 이후에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항소심으로 넘어갔을 때 민주당에서 어떤 핑계든 잡아서 항소심 재판부를 탄핵을 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재판부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재판부를 바꾼다 하더라도 또 이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네. 뭐 그대로 만약에 안 바꾼다면 영원히 못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혹시나 민주당이 노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보면 확실한 거는 2대2 지금 6명 남죠. 네네. 6명 남는데 확실한 건 2대2는 확실하고 네네. 나머지 이제 두 분이 앞전 대법원장 누굽니까? 지금 조희대 아니야,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네. 그 두 사람이 그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명을 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립 내지 뭐 1대1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그게 네. 이제 저 계산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럼 1대1로 왔을 때 3대3, 3대3이면 이번에 민주당이 2명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한 사람 하면 이제 5대4가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론 탄핵 여부를 결론 내기 위해서는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명은 집권당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죠. 집권당 책임이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만 될 때면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4월이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2명이 나가거든요. 네네. 그럼 맞습니다. 다시 이제 2명이 추가되면 6대5로 6대3이 6대3이 되죠. 6대3으로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니까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이런 의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5대4가 되더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돼서 아무리 5가 진보라고 하더라도 그 5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라고 인용을 맞습니다. 할 가능성은 예, 그렇게 사실은 그럴 없다. 가능성은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검사 탄핵과 관련돼서 구대빵이 구대빵이 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정도로 올라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다들 생각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도 지금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딱 하자마자 또 안면 싹 바꿔서 미중위에 또 그 수를 둘지도 모르죠. 이번에 왜 그 국가인권위원회 예, 맞습니다. 한 번에 뒤집은 거 보세요. 그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정말 진짜 네. 오리지널 미중위였어요. 우리가 양땡땡하는 그런 수준이었죠. 왜 정말 그 거짓의 그 끝판왕, 예. 이 뒤통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현재 우리가 걱정한 대로 10월 17일 이후에는 마비될 듯 보입니다. 조금만 더 추경호 원내대표와 원내에서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여우처럼 영악하게 협상을 하면 어떨까? 사실 원래 그 정도의 뒤통수를 맞으면 물론 이 나쁜 그 자들은 뒤통수 친 자들이지만 원내대표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워낙에 민주당이 미중이라 넘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뒤통수도 계속 맞으면 그것도 실력이 됩니다. 그럼요. 어차피 지금 저쪽은 미중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식으로 합의를 보고 쟤네가 잘못했어라는 건 실력이 없다, 협상력이 없다라는 뜻으로도 보이니까 지금 그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 점을 좀 꼭 유념해서 이번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문제는 좀 더 전략과 전술을 좀 영악하게 가져가. 좀 더 꼼꼼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꼼꼼해야죠. 그 경우의 수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지난번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어리숙해 보이면서도 철저했죠. 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2번을 민주당 뒤통수를 때렸잖아요. 이 수를 찾아내고 읽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부 출신보다 경찰 출신에 낫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제가 이 기사 제목을 보고 놀랐어요.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제목이 이겁니다. 탄핵 사유를 묻자 헌재에서 국정 수행에 대한 믿음이 상실될 때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말을 했다?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되게 모호하잖아요. 네네. 국정 수행에 대한 믿음이 상실될 때 보통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묻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박지원이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에 서면 질의를 한 거예요.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유가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답을 해달라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서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했는데 머니투데이가 제목을 국정 수행에 대한 믿음이 상실될 때 이렇게 단 겁니다. 좌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다. 국정 수행에 대한 믿음이 상실된 국민들이 상실된 거 아니냐.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저는 이 머니투데이 제목이 이게 오버라고 생각을 해요. 왜 말이 안 되냐? 그냥 뜬금없이 국정 수행에 대한 믿음이 상실될 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사유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대목이 어디 나오냐면 자,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 조직을 이용해 부정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박지원은 앞에 부분 부정선거를 국가 조직을 이용해서 하거나 꾀한 경우라는 걸 딱 빼버리고 박지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봐라, 탄핵은 수사 재판 위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믿음의 문제라고 헌재가 판시한 것이다.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상실되면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헌재가 얘기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헌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예. 그 뭐라고 그럴까 재판은 네. 판례가 있어요. 네. 그 판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건데 네. 탄핵과 관련된 판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크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가 노무현 대통령, 두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인데 네네. 노무현 대통령 그런데 일단은 이걸 정리를 갖다가 해보면 네. 우리나라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에 탄핵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네.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 공직자가 대통령이나 이런 그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어떤 경우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다 탄핵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 판례가 어느 판례냐? 그게 노무현 대통령 판례예요. 네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도 난리 났었죠.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건 씨였는데 네. 나라가 조용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판시를 했느냐. 네. 노무현 대통령 헌법 위반했다. 노무현 대통령 법을 위반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써낸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것도 인정된다. 네. 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첫 번째 써낸문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거는 네.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니까 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직에 오른 다음에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어야 탄핵이 되는 건데 네. 그 뇌물이나 뭐 그 부정한 정치자금 받은 거는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의 일이니까 네. 이걸 가지고 탄핵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 그 밖에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무슨 뭐 공천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그냥 사소한 법률 헌법 위반 가지고는 탄핵할 수가 없고 네. 어떤 경우에 탄핵할 수가 있느냐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지 탄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네.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네. 파면이거든요. 네. 예컨대 제가 삼성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는 그냥 파면 당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장관이었어. 근데 장관인데 뭐 뇌물 받았고 뭐 나쁜 짓 했거나 뭐 직권남용 했거나 이러면은 그때는 파면이란 말을 쓰지 않고 좀 고상하게 탄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탄핵이란 말이나 파면이란 말이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중대한 헌법 법률은 무엇이냐? 네.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시킬 정도의 사유가 있으면 그거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네. 노무현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자리에서 네. 노무현 대통령을 이른바 끌어내릴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탄핵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노무현이 깨끗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한 게 아니고 예, 예. 노무현이 그 위법한 행위를 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대통령에서 끌어내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임기까지 끝까지 해라 이런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네네. 이 기준이 지금까지 쭉 남아 있는 거고요. 네네.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국정수행에 대한 믿음 어쩌고 저쩌고 한 이야기는 결국은 국정수행에 대한 믿음이 감소가 돼가지고 막 그냥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어요. 예컨대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어요. 네. 뭐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뭐 한 1조 2조 뇌물을 갖다 받았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믿음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네. 저 같아도 만약에 대통령이 뇌물 1조 2조 받았다라고 그러면 저런 사람 어떻게 대통령 할 수 있겠냐? 저부터도 막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정도 되면 공직자 파면이 정당화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에는 파면이 되는 것이다. 탄핵이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인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 전후 맥락 다 잘라 먹고 그냥 그 언론에서 약간 뭐 이렇게 센세이셔널하게 할 수 그 느낌을 주도록 그냥 단순히 국정 수행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면 누구나 탄핵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논리의 비약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보통은 이런 거예요. 국정감사에서요. 네네. 국정감사를 실제로 그렇게 이 국정감사장에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국정감사를 하는 와중에 그 피감기관에 전부 다 자료를 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자료를 받아서 보도자료로 뿌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기사는 박지원이 헌법재판소에 묻고 그걸 받아서 자기가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보도자료는 뭐야? 그 안에 있는 거 섹시하게 딱 뽑아갖고 야 헌법재판소가 국정에 대한 믿음 상실됐다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아직 근거가 있다더라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낸 걸 지금 받은 겁니다. 머투가 아마도 단독이니까 머투한테만 줬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 기사를 만약에 보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무슨 박지원 얘기가 무슨 얘기야라고 궁금하시면 다 읽어보시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가 갖고 왔고요. 그런데 제가 네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계속 그 말을 높여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네. 박지원 같은 사람 저런 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뭐냐? 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컨대 제가 이종근 선배님한테 네. 아이 선배님 제가 신라 호텔 가가지고 비싼 거 음식 사드릴게요. 저 뭐 돈 많아요. 막 이런 식으로 백날 이야기해봤자 그게 중요한 겁니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저 사줘야지. 그렇죠. 중요하지. 그냥 전화 딱 해가지고 아 선배님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아 그러면 오늘 신라 호텔에 어디로 좀 나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부페를 사든 뭘 사든 네. 직접 법인카드를 가지고 가든 현금을 가지고 가든 그걸 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난 노포에서 그 할아버지 그 백반 먹고 싶어. 진짜? 이따 저녁 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박지원 같은 사람은 저게 그냥 막 이렇게 뭐 백날 저런 이야기 해봤자 네네. 중요한 건 10월 17일이에요. 네. 10월 17일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김성태 회장이 그 쌍방울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과 법원 로비 관련해가지고 네. 증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10월 17일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0월 17일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
그날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을 해요.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포함해가지고 네네.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빨리 대통령 탄핵 사유 있다. 그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믿음이 지금 떨어졌다. 그러니까 저거는 무조건 대통령 탄핵 사유 된다. 그다음에 우리 야당이 이렇게 막 불길처럼 일어나면 여당에서 최소한 8명 이상은 가담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탄핵을 갖다가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이 되도록 10월 17일 이전에 임명이 되도록 박지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뭐 탄핵에 뭐 운운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조치를 딱 하면 인정하겠어요. 네. 아, 그러면 박지원은 그 자기 당 당대표와는 다르게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박지원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에서 네네. 헌법재판관 그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걸 네네. 주저주저 한다든지 질질 끈다든지 하면 네. 그거는 이 사람들 자체도 민주당 의원들 자체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인정을 갖다가 해주는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거예요. 그렇겠죠. 왜 임명을 안 합니까?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당장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 탄핵 그 소추가 네. 그 기각 결정 날 거 뭐 불문 가지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방통위 정상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MBC 같은 데가 또 정상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꼴은 저 민주당에서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입으로는 맨날 뭐 탄핵 대통령 국정수행 믿음 운운하면서도 저기 몸은 까딱도 안 할 거예요. 그건 뭐랑 똑같냐? 입으로는 반일목 죽창가 뭐 운운하면서 머리 감을 때는 그 뭐죠? 그 일제 샴푸, 쿠오레 샴푸 쓰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입으로는 뭐 반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죽창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딸은 곡구식간대학 보내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번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 마비시키고 그 방통위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MBC도 정상화 안 시키고 이런 정당에게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정권을 맡길 거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흘 동안 안 만나니까 하고 싶은 말이 엄청 쌓였는지 오늘 아주 한 번에 아까도 한 번에 정리를 하시더니 오늘 이번 건도 한 번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세 사람이잖아. 근데 네. 이제 국회목 세 사람이 나가잖아요. 근데 여당에서 하나, 야당에서 하나, 나머지 한 사람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게 관례였는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의석이 많으니까 두 사람 다 우리가 하고 하나 네가 해 이렇게 내는 걸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전인데 국민의힘이 받아라. 그냥 저쪽 둘 주고 하나 받아갖고 일단 그럼 4대 5고 근데 4대 5더라도 어떤 경우 4대 5가 한 명이 아직 없으니 4대 5 맞죠? 그리고 이 기각 결정은 아무리 진보의 할아버지 재판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너무 뻔하니까 못할 거다. 네네.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 목과 대법원장 목 두 사람이 또 아까 퇴임이래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대통령이랑 대법원장이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반수도 중요할 때가 있는데 네. 과반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당해산 심판 같은 거 할 때 네. 대부분은요. 네. 6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헌재에서 4명만 확보하고 있으면은 일이 안 돼요. 일반 그 법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냥 받으세요. 네. 뭐 민주당 쪽에서 추천하는 그 헌법재판관 2명, 그 다음에 이제 법조인들은요. 네. 그 다음 헌법재판관 아무나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법조 경력이 아주 대단하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헌법재판관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무리 민주당도요.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헌법재판관 김남국 같은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뭐 이렇게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이렇게 그 법조계에서 신망받는 분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핑계는 그 여당에서 받는 게 맞지 이것 때문에 뭐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야말로 소탐대실이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2대1로 만약에 그래 받자 그러면 보나마나 민주당은 다른 핑계 대고 또다시 안 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